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제가 할 줄 모르네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하편을 찍겠습니다. 상중하로 나눴는데 1시간 20분짜리 어제 새벽에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저는 모니터링 하다가 아침 7시 11분까지 잤습니다. 30 몇 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들었는가 봐요. 월요일인 줄 알고, 그래 컴퓨터 다시 재부팅하고, 다 6시 50분부터는 새로 부팅해야 되거든요. 부팅하고 그렇게 좀 장전 시간에 준비를 하다가 날짜를 보니까 1월이더라고요. 관종목 일단 진짜 나가면 관종목을 11종목을 뽑았어요. 다 신규주, 최근 한 3, 4개월 내로 등록된 신규주로 일단 뽑았고, 이렇게 뭐 드림텍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HL바이오 중에서 최근에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뭐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좋을 것 같으니까 뽑았는데 일일이 이걸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드림텍은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고, 속보를 잠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태고, 이 정도 수준으로 물량이 줄어들었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얼마 들고 있지? 43만 주를 들고 있는데 43만 주 뭐 나온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물량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부터 매수로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뭐 예측을 하고 그냥 뭐 들어오는 거니까, 안 사고 또 팔면은 또 손절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 HL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날 매매를 했는 종목이고, 일단 장 끝나고 확인된 상황이지만은 외국인들이 20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이 38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CS 창구로 들어갔고, 뭐 CS도 이야기했듯이 밀린치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양아치 증권사인데 상관없습니다. 최근 들어갖고는 그렇게 눈에 안 띄니까, 또 교보증권이 36만 8천 주를 샀으니까 얘들이 찾는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날 찾는 어떤 모양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 번 더 어떤 그런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대감으로 일단은 포트에 넣습니다. 포트에 넣고, 얘 같은 경우도 뭐 3만원 돌파 어떤 신용을 한다면은 단일가에서 29,600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거의 장 초반에 어떤 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라면은 해볼만 하죠. 그냥 분차트 잠깐 보면은 11시 40분까지 슈팅 나오고, 그 다음부터 조정 나오고 있는, 조정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뭐 그런대로 기대는 해봄직합니다. 그러고 참 알아낸 사실인데,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서 들으면은 좀, 아니 뭐야, 익스플로러보다는 그 크롬으로 접속해서 들으면은 음질이라든지 뭐 상태가 좀 더 낫더라고요. 단지 크롬에 접속이 안 돼가, 아니 뭐 크롬에 적응이 안 돼갖고, 또 크롬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그 유튜브 버전이 바뀌었는지 익스플로러하고 좀 다르더라고 모양이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할 것 같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리버드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서 3% 하락을 했는 종목인데, 3%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6만원과 6만 1천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보인다면은 해볼만 하죠. 종가, 그러니까 월요일날 종가 매매 종목으로 뽑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지지가 보이고 뭐 막판에 치는 흐름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테라피 같은 종목은 일단 바닥권에서 서서히 그냥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이런 차트에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기간이 14만 줄 팔았고 계속 팔고 있는 상태. 둘, 넷, 여섯, 여덟, 8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 상태지만은 둘, 넷, 여섯, 여덟. 뒤에서 왜 팔지? 하여튼 어쨌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 하니까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부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호재는 너무 많이 빠졌을 때. 그렇지만은 이제 뭐 울산 타고 쭉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그냥 반등은 주고 장중에 어떤 변동성을 주고 죽을 거니까 그런 변동성을 보고 일단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낙지도 나오고 돌파도 나오고 다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롤 모델로 삼았던 트레이더가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이럴 때, 그러니까 뭐 한 1억을 가지고 월 100%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 계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2억이죠. 2억을 가지고 월 한 2억 정도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인데, 하여튼 롤 모델이었습니다. 단지 뭐 송중기처럼 뭐 그렇게 생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 성격도 좋고 모든 걸 갖춘 어떤 그런 트레이더인데,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어떤 트레이더로는 어떤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선물 옵션 파생 쪽으로 가서 좀 결과가 안 좋았지만은, 현물 트레이더가 파생 쪽으로 가서 트레이딩을 했을 때 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지만 파생 쪽은 워낙 위험하니까 한번 물 한 번 잘못 타버리면 손질시기 한번 늦춰지고 물 한 번 잘못 타버리면 이틀 만에도 아웃될 수가 있는 게 뭐 선물 시장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항상 매매를 하는 종목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낙주 매매를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항상 매매 종목의 어떤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고점을 찍고 밀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매매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차트를 왜 볼 줄 모르나, 왜 고점돼서 매매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어떤 고점돼서 변동성이 일단 크게 나오니까 그 낙주 매매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악재가 그 바닥권에서 낙주 매매, 바닥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주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그 밑에서 빌빌 기다가 어떤 급락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악재가 터졌다든지 뭐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게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낙주라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는 건데, 예전에는 낙주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보통 거의 비슷한 어떤 각도로 어떤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급락의 절반 정도, 최소한 절반 아니면 3분의 2까지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어떤, 그 당시에는 메리트가 있는 매매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하고 VI가 걸리고 뭐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그냥 뭐 옆으로 쭉 기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아니면 한 번 더 꺾인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고 별 메리트를 못 느끼겠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때는 이제 엔벨러프 하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그 보조 지표였어요. 뭐 볼린지 밴드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박스 차트죠, 일종의 박스 차트인데, 엔벨러프 차트를 그 대신해서 처음에 제공을 했어요. 제공을 했는데, 엔벨러프 차트를 만들면은 일봉상으로 만든다면 이런 어떤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박스 상단 하단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하단을 이탈했을 때 낙주로 더한 거예요. 그냥 분차트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 차트가 뭐 1분 차트일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고 뭐 5분일 수도 있고 뭐 그야 뭐 그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고, 사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죽으면은 박스가 이렇게 뭐야 그 좁아졌다가 변동성이 나오면 넓어지고 뭐 그런 상태죠. 이렇게 됐다 다시 좁아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하고 다시 또 넓어질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인벨로프는 일정하게 이렇게 어떤 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이탈하기 위해서는 순간 급락이 나와줘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급락이 나와줘야지 이걸 이탈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세 하락을 한다든지 하면은 같이 박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어떤 매매 지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 하여튼 일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고, BP도 같은 경우는 얘도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신고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죠, 그죠? 장중에 한번 상장 후에 어떤 38,000원대 고점을 돌파하려고 4만원대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다시 한번 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 어떤 이런 슈팅 흐름들이 죽는다면 얘네들 다 죽겠지만은 그나마 또 다른 섹터에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거 엔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이죠. 금요일 단일가에서 130원 하락, 1.92% 하락을 했는데, 일봉상의 모습은 어떤 신고가, 그러니까 뭐 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어떤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 장중 매매의 관점으로 일단 뽑아놨습니다. 그 DK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스관 관련주였는데, 그 수소차 관련주로 일단은 바꿔 탔죠. 갈아타는 어떤, 근데 이게 상한가가, 그래서 핵심 부품을 뭐 생산한다느니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고 하는데, 일단은 조정 모습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이쁘게 나왔고, 거래량이 비록 터졌지만은, 좁혀갖고 안 볼게요. 터졌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없지만은, 그 대북주가 금요일날 죽을 때도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지 않았죠. 분차트를 본다면은 죽지 않고 그냥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대북주 아니고 가스관주로, 스페코가 전쟁주에서 철도주로 갈아탔듯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얘 같은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그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도 신규주, 최근에 하나 둘 셋 한 3, 4개월 된 신규주인데, 어떤 이거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슈팅하는 흐름, 그러니까 종가 어떤 매매의 관점으로 작은 도지 하나 나온다든지 뭐 할 것 같으면 종가권에서 3시 이후에 한번 주시해 볼 만하다는 거, 월요일날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대를 일단 돌파를 했고, 31,000원대를 돌파를 했고 34,000원대 안착을 했죠. 그 얘는 어떤 신고가가 가기 위해서는 43,000원 정도 수준의 고점 형성되어 있는데, 43,900원이네요. 43,900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움직인다면 일단 갈 수 있는 폭이 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종목에 등록을 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신규 트렌드가 아니라면은 뭐 다른 거를 매매를 할 거고, 계속 이야기했듯이 시소가 갑자기 급락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빅텍이나 뭐 한일단조 이쪽으로 갈아타면 되고, 또 그러고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쭉 보면은 북한 관련해서 뭐 미국하고 뭐 최선희하고 뭐 볼턴하고
뭐 한마디씩 했는 정도 수준인데, 어떤 신문에서는 볼턴에 대해서 그냥 뭐 좀 안 좋은 이야기, 뭐 치킨 호크라 그럽니까? 겁쟁이 매파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월남전 때 나오는 게 볼턴이 예일대를 졸업을 하고, 어떤 그때는 미국이 뭐 지금처럼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 국가였는데, 징병이 되면은 월남으로 파병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그걸 가기 싫었고 주방위군에 자진 입대를 해갖고 뭐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훗날 했는 이야기가, 월남전은 지른 싸움이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핑계를 대는 걸 봤는데, 하여튼 그 네오콘이라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들, 네오콘 또 그렇고 전쟁 관련해서 그냥 뭐 굉장히 강경론자들 보면은, 그런 자기가 전쟁이 났을 때 직접 뛰어든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국내도 그렇고 국내 보수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되고, 뭐 당분간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김정은 성명 발표가 있다고 뭐 최선희가 그때 예고를 했는데 주말 사이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는 걸로 기억나는데, 뵙기도 한, 일단 뉴스를 잠깐 보면은, 일단 헤드라인만 잠깐 일단 보면은, 3000번 지워도 또 올라와. 단톡방 터지는 몰카는 안 지워진다. 또 예고 없이 전국 규모 방공훈련 긴장감 고조, 뭐 일단 안 좋은 분위기. 북한에서 했다는 이야기야. 14일부터 방공훈련 시작이라 그래서 그 14일 카메라 올라왔으면, 어, 목요일이네요. 지난 목요일 날부터 방공훈련을 했다. 그런 거죠. 방공훈련 하는 거는 어떤 공중에서 폭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대피 훈련 뭐 그런 거였겠죠. 일단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개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깝깝한 상태입니다. 집값 하락한다고 요즘 금매 급하게 팔거나 아니면 줍줍하거나, 줍줍이 뭐죠? 줍는다는 뜻입니까? 산다는 뜻인가? 청와대 여당이 할 말 못하는 경제 원톱, 딱히 이런 거는 뭐 영향을 못 미치는 것들이니까. 대구 강남 수송 불패 뒤엔 다운 계약이 있었다. 없죠. 특별한 어떤 1, 2페이지 정도 수준에서만 보면은 되는데, 일단 1페이지 정도 수준에서는 없죠. 뭐 장자연 사건 뭐 그런 것부터 해갖고, 뭐 정준영 뭐 사건 해갖고 차태현 얘네들까지 이렇게 엮이고 있고, 뭐 그런 것들밖에 없고,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뉴스,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 자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대북주는 좀 조심하자 정도 수준이고, 대북주가 조정받는 어떤 틈새에서 갈 만한 종목들이 수소차라든지, 또는
어떤 대선 관련해서 황교안, 뭐 유시민, 뭐 이낙연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일단 관심을 집중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2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짧게 끝내죠. 1시간 20분짜리를 듣는다 다 이렇게 뭐야 그걸 차라리 잘라갖고 60분 60분 1시간 20분 가면은 80분인가 80분이니까 40분씩 두 개 하는 게 차라리 편한데 듣는 사람들도 일단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는 분들.